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법무사 시험 합격 전략 두 번째입니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2차 시험에는 708명이 응시 대상자였고 이 중 583명이 최종 응시했습니다. 당해년도 1차 합격자는 368명, 기득권자는 340명이었습니다. 최종 응시자 583명 중 121명이 합격했습니다. 매년 120명이었으나 25회에는 동점자 처리 때문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20.75%의 합격률입니다. 이들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입니다. 25회 1차 합격 후 바로 2차 시험 친 이른바 동차 합격생은 121명 대비 47명으로 합격률은 38.84%입니다. 24회 때 1차 합격 후 25회에 2차의 최종 응시에 합격한 사람은 74명입니다. 합격률은 61.16%입니다. 기득권으로 한 번 더 시험 칠 기회를 얻은 사람이 최종 합격생의 61% 이상을 차지했네요. 뒤집어 말하면 1차 합격 후 바로 2차 시험 친 사람 368명 중 47명, 즉 12.77%만 합격했고 87.22%는 탈락했습니다. 기득권자 340명 중 74명, 21.76%가 합격했고 78.23%는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동차 합격률 38.84%가 과연 어쩌다 법무사 1차 시험 쳐서 합격한 사람일까요? 이 동차 합격자 47명이 그냥 생으로 단번에 합격한 사람이냐는 말입니다. 저도 동차와 기득권 제시에서 떨어졌고 세 번째 2차에서 동차 합격했습니다. 저도 이 기득권 78.23% 언저리에 속해서 탈락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차와 기득권으로 2차에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 해 1차에서 붙을 수 있을까요? 경험상 이들은 대부분 1차에 붙습니다. 이들은 1차 합격 경험자이고 실력 짱짱하잖아요. 이 사람들 대부분 1차 붙습니다. 그 2차에 떨어지고 다시 1차 합격한 사람이 쌓이고 쌓이니 2차가 무섭다는 말입니다. 매년 120명만 빠져나가고 또 1차 합격자 들어오고 법무사 시험 2차는 정말 무섭고 힘든 시험이고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험입니다. 정말 무섭고 지긋지긋한 시험입니다. 저는 2차 마지막 과목을 치르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릅니다. 택시 타고 왔다는 기억만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세월이 3년에서 5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청춘이 지나갑니다. 20대나 30대쯤이면 아쉽지 않으려나? 특히 가정을 이룬 사람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면 아이들 초등학생이잖아요. 돈 걱정? 그거야 뭐 능력 되니까 이 시험에 뛰어들었겠지요. 하여튼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겠지요. 부모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그러나 돈을 왕창 버는 직업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닌 시험에 3년 넘어 4년 5년. 이 수험생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 아내, 남편, 누나, 오빠, 엄마, 아빠인데요. 3년은 그럭저럭 버티고 용서가 된다고 봅니다. 4년에 접어들면 일단 수험생 본인이 자괴감에 젖어 힘듭니다. 그렇다고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로 버티고 견디고 하여 몇 년을 지나든 다행히 쓰리바 트레이닝을 벗어나면 그 벗어남 하나만으로도 5천만원짜리는 됩니다. 은행에서 바로 마이너스 통장 5천만원 만들어 주잖아요. 본론으로 와서 25회 2차 합격 커트라인은 57.538점이었습니다. 24회는 53.6, 23회는 50.7, 22회는 54점, 21회는 52.9, 저희 때는 11회는 51.375점이었습니다. 25회 응시자 중 과락자는 240명으로 41.1%,
24회 때 과락자는 358명으로 61.4%가 과락으로 탈락했습니다. 2차 시험에서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하고 그냥 40점 못 받아 과락으로 미끄러진 사람이 40% 내지 60%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를 알면 법무사 시험 공부할 수 없습니다. 다들 자신하고 각오 단단히 하고 들어와서 흔들림 없다고 자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3년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지칩니다. 그동안 수험가에서는 과락자가 너무 많아 합격자 120명을 맞추기 위해 면과락자가 120명이 안 되는 과목은 일률적으로 점수 몇 점씩 상향 조정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냥 소문이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 때도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25회에 2차 583명 응시자의 과목별 성적을 알아봅니다. 제1과목인 민법은 응시자 583명 중 580명이 치렀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은 3명은 사시 경험 등이 없고 그의 1차 합격생으로 보여집니다. 과락자는 172명으로 29.65%입니다. 40점 이상은 408명이고 최고 점수는 74.15점입니다. 40점 이상 50점 미만이 267명으로 46.03%이고 이 점수대가 응시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50점 이상 70점 미만은 140명으로 24.13%입니다. 민법에서는 과락자가 30%에 이르지 않는 바, 이 30%에 들지 않으려면 민법에 얼마나 치중해야 하며 열심히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2과목인 형법과 형사법은 응시자 583명 중 580명이 치렀습니다. 이 과목도 시험을 치지 않은 3명은 사시 경험 등이 없고 그의 1차 합격생으로 보여집니다. 형법은 배점이 50점입니다. 20점 미만은 69명으로 11.89%, 20점 이상 30점 미만은 199명으로 34.31%, 30점 이상 40점 미만은 241명으로 41.5%,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71명으로 12.24%입니다. 최고점은 48점입니다. 형법에서 20점 이상자는 511명으로 88.1%입니다. 형사법도 배점이 50점입니다. 20점 미만은 243명으로 41.89%, 20점 이상 3점 미만은 233명으로 40.17%, 30점 이상 40점 미만은 103명으로 17.75%,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1명으로 0.17%입니다. 최고점은 41점입니다. 형사법에서 20점 이상자는 337명으로 58.1%입니다. 형법에서는 30점 이상 고득점 했으나 형사법에서는 과락 수준이라든가 위와 반대의 경우 또는 형법과 형사법 둘 다 20점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고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컨대 이 과목에서는 응시자 50% 이상은 면과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시 경험이 없는 오리지널 법무사 수험생도 1차 합격 후 준비해도 제2과목을 면과락을 넘어 고득점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3과목인 민소법과 민사 서류 작성은 응시자 583명 전원이 시험 치렀습니다. 민사 서류 작성은 배점이 30점이니 최소 여기서 반타작하고 민소법에서 25점 이상 맞으면 면과락하리라고 봤을 것입니다. 민소법 배점은 70점입니다. 30점 미만은 174명으로 29.84%, 30점 이상 40점 미만은 199명으로 34.13%,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165명으로 28.3%, 50점 이상 60점 미만은 44명으로 7.54%,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1명으로 0.17%입니다. 최고점은 60점입니다. 30점 이상이 409명으로 70.15%입니다. 민사 서류 작성은 배점이 30점입니다. 10점 미만은 43명으로 7.37%, 10점 이상 20점 미만은 221명으로 37.9%,
20점 이상 30점 미만은 319명으로 54.71%입니다. 최고점은 26.75입니다. 10점 이상은 540명으로 92.62%입니다. 제4과목인 부등법과 등기 서류 작성도 응시자 583명 전원이 시험 치렀습니다. 이 또한 등기 서류 작성은 배점이 30점이니 최소 여기서 반타작하고 부등법에서 25점 이상 맞으면 면과락하리라고 봤을 것입니다. 부등법 배점은 70점입니다. 30점 미만은 178명으로 30.53%, 30점 이상 40점 미만은 374명으로 64.15%, 40점 이상 50점 미만은 31명으로 5.31%입니다. 최고점은 47.5점입니다. 30점 이상은 405명으로 69.46%입니다. 등기 서류 작성은 배점이 30점입니다. 10점 미만은 22명으로 3.77%, 10점 이상 20점 미만은 286명으로 49.05%, 20점 이상 30점 미만은 275명으로 47.16%입니다. 최고점은 27.55입니다. 10점 이상은 561명으로 96.22%입니다. 전과목 평균은 40점 이상 50점 미만이 184명으로 31.56%, 50점 이상 60점 미만이 237명으로 40.65%,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79명으로 13.55%, 70점 이상이 3명으로 0.51%입니다. 최고점은 71점입니다. 제2법무사 시험 1차와 2차 통계를 봤을 때 1차와 2차 공이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머지 과목을 무시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민법은 1차에서는 400점 만점에 80점으로 20%, 2차에서는 400점 만점에 100점이니 25%를 차지합니다. 2차 비중으로 보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민법이 중요할까요? 물론 민법은 민사법과 그 절차법에서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차 민법에서 40점 미만 점수를 맞으면 어디에서 벌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에서는 가등법 20점이 있기는 합니다. 1차 헌법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상법으로 벌충하면 되고 2차 형법에서 점수를 제대로 못 받으면 형사법에 벌충하는 등의 식으로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최대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과목보다 치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차든 2차든 어느 과목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본기는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충실히 읽어야 합니다. 요약집이니 기출문제는 그냥 양념일 뿐입니다. 2차에서 민법과 민소법, 형법과 형사법에서 고득점하고 부등법에서는 면과락한다? 이는 통계를 보면 잘 알 수 있으니 더 이상의 말은 줄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무사 초심자는 1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1차 객관식 후 2차 논술시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정한 것입니다. 초심자가 기초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2차 공부부터 한단 말입니까? 사시든 뭐든 어느 정도 리걸 마인드가 갖춰진 사람은 별로들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법 공부에 시간을 50% 이상 투자하고 나머지 과목은 적절히 공부 시간을 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면과락 과목은 자신이 약한 과목보다는 강한 과목으로 정해야 합니다. 면과락 과목을 약한 과목으로 정했다가는 바로 과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만은 금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